안녕하세요. 토마스 국제학원 제이콥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스카이 567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부할까요? 먼저 우리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고 정확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는 영어를 유창하기 위한 학습 방법에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즉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정확성에 근거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초등 고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의 그 시기에는 유창성과 정확성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공부할까요? 먼저 어휘, 문법, 독해, 쓰기, 말하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휘는 기본 단어뿐만 아니라 수거와 유의어, 반의어, 영영풀이를 포함해서 약 8,000개의 단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근거는 우리가 초, 중, 고 과정, 그리고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빈출 어휘를 약 10,000개, 많이 보면 12,000개 정도로 잡을 수 있고, 그것을 중3 때 끝내기 위해서 중1, 즉 7학년에 끝내야 하는 어휘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법은 예비 중등 수준, 중1 수준, 중2 수준, 중3 수준, 즉 4단계로 보고 그 각 단계를 최소한 2번씩 반복 학습해서 최소 8번의 문법 학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 독해는 렉사일로 1000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렉사일이라고 하는 건 영어 문장의 길이와 단어의 난이도를 근거로 숫자 0부터 2000까지 수치화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렉사일 수준이 약 350, 중2가 555, 중3이 810, 고1이 840, 고2가 905, 고3이 980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3 정도면 렉사일 수준으로 1000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능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수능은 1000 이하 수준의 문제가 28문항 중에 8문항, 1000 이상의 문항이 28문항 중에 20문항에 달하게 됩니다. 즉 고3 교과서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수능에서의 약 20개 문항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3 그리고 수능을 1등급 받기 위해서는 렉사일이 1400 정도까지는 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3 때까지 14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스카이 567 프로그램에서는 렉사일 1000을 달성하는 것이 리딩 독해의 실질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쓰기 학습은 한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인드맵, 그리고 발표할 PPT의 그 발표문, 즉 스크립트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쓰기 학습을 연습하게 되고, 스피킹은 개인 발표와 팀 발표를 통해서 연습하게 됩니다. 스카이 567 프로그램은 처음 1년을 스테이지 1,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을 스테이지 2라고 하는데, 스테이지 1에서는 통합 연계 수업이 약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수업은 한 주제에 대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학습을 하고 그 주제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구조화하는 마인드맵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PPT를 만들고 PPT 각 장표에 맞는 발표문, 즉 스크립트를 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게 되는 커다란 학습 사이클의 수업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영어로 진행이 되고 전체 과정의 50% 정도의 수업 시간이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문법 쓰기 학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식 문법 쓰기 학습이 33%, 리딩 독해 수업이 약 17%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스테이지 2에서는 통합 연계 수업이 33%, 문법 쓰기 학습이 50%, 독해 수업이 17%로 구성이 되는데,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의 그러한 구성비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습 동영상이나 예습 노트 학습을 하고 본 강의, 그리고 이어서 문제풀이, 오답 분석, 논리 추론, 인출 학습, 메모리 프로세스 베이스드 커리큘럼, 테스트 이펙트, 모의고사와 자체 워크북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길고 복잡하죠. 이 중에 중요한 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출학습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아웃풋, 출력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87에 56 이렇게 구구단을 말하는 것은 아웃풋, 즉 출력 학습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고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출학습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투부정사 용법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투부정사 그게 뭐였더라?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어렵게 떠올리면서 이게 그거였나?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건가?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그 고민하고 힘겹게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그 과정이 뒤따르게 되죠. 이렇게 내가 공부했던 것을 힘겹게 상기시키면서 학습하게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인출학습입니다. retrieval이라고 말하는 인출학습인데, 이것이 우리 학습 효과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테스트 이펙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테스트 이펙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집단에게 어떤 개념을 공부하게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봤더니 약 20%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집단에 시험을 보게 하고 채점을 하지 않았는데, 시험을 본 것만으로 그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평가해 보니 약 40%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채점해서 피드백을 주었더니 50%, 시험을 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피드백을 주었더니 약 60%에 가까운 그 개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어느 개념을 공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 20%를 기억하는데, 시험을 보는 것, 채점을 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약 40%, 즉 2배 정도의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출 학습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즉 우리는 알고 배웠던 것을 고통스럽게 힘겹게 꺼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장기 기억에 저장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학습 과정으로 들어온다면, 수업 과정과 숙제, 테스트 과정에 반영이 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효과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고 있는 것이 뚝뚝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뚝뚝 떨어지지만 중간중간 반복한다면 그 망각곡선, 망각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실험에서 보면 어느 개념을 5번 내지 6번 정도 반복 학습하면 그 중에 3분의 2가 장기 기억에 저장된다고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즉, 인출학습의 개념, 테스트 이펙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그리고 장기 기억 이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힘겹게 꺼집어내면, 상기시키면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오래 기억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구나 라고 하는 커다란 이 학습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커리큘럼과 모든 수업, 숙제, 테스트가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특징, 강점이 무엇일까요? 인출학습 중심으로 모든 수업과 숙제, 테스트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법 같은 경우, 우리가 문법 수업을 배우고 나면 집에 가서 학생들이 문법 동영상을 본인이 촬영을 합니다. 즉 내가 선생님이 돼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해에 문법 개념을 적용해서 직독직해에 우리가 문법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독해 인출 학습하는 방법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독해하는 내용을 배웠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집에 가서 직독직해 숙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수업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인출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통합연계 수업에서도 한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나서 마인드맵을 하게 되는데 내가 공부했던 내용과 내 생각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출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의 레시피에 관한 내용, 워터 폴루션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가 마인드맵을 하면서 학생들이 실제 작성한 인출학습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PPT를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PPT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학습했던 내용을 상기시키는 인출학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각 PPT의 각 장표마다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스크립트를 작성하게 되고 그 작성된 스크립트를 이렇게 라이팅에 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라이팅 인출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본인이 만들었던 마인드맵, PPT, 스크립트를 연습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커다란 하나의 인출학습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프로그램, 스카이 록시 프로그램의 장점은 수준 높은 학생 학습 관리입니다. 학생 학습 관리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그 시기에 해야 할 그 학습 내용을 온전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죠. 저희가 반 단톡방을 운영합니다. 그 반 단톡방에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원 관계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숙제를 하면 그 단톡방에 그 숙제 결과물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올리게 되죠.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 서로 좋은 리마인더 기능이 생깁니다. 이 숙제가 있었구나,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반의 분위기가 학습적으로 아카데믹하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톡에 수업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그 수업의 결과물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올려주십니다. 표 내용에는 학생들이 숙제를 해왔는지, 테스트를 몇 점 받았는지, 그리고 그날의 숙제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본인의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에 숙제를 까먹지 않을 수 있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의 학습 결과물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반의 분위기를 학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침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수업에 모든 선생님들이 그날의 수업 결과물을 모두에게 공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 록시 프로그램의 장점은 바로 훌륭한 선생님들입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이 스카이 록시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제가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대형 프랜차이즈나 어학원에서 의미 있는 기간을 근무하셨는가? 즉, 우리 학생들을 경험이 없는, 노하우가 없는, 전문성이 없는 선생님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면접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R&D 능력입니다. 즉, R&D라고 하는 것은 Research and Development, 즉 선생님이 이것을 연구하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으신 분인가. 그래서 저희는 매주 주간 브리핑을 할 때 첫 번째 꼭지로 한 선생님이 나오셔서 본인의 스페셜티의 한 주제를 다른 분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보시는 폴더가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R&D 주제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의 노하우를 흡수할 수 있고 또 나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강의 영상을 촬영하고 서로 간에 피드백을 줍니다. 우리가
내 수업을 다른 누군가가 본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러한 크리티컬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서는 내 수업을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2차례 모든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을 촬영하고 공용 폴더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확인하고 피드백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죠. 그래서 그 강의를 촬영했던 선생님들은 본인에게 온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기 수업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폴더가 우리 선생님들이 촬영하고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았던 그러한 폴더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성과 시스템입니다. 저는 저희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마다의 퇴원율을 정기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선생님이 높은 퇴원율을 기록한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육시장에서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러한 질적인 결과물과 양적인 결과물을 같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나의 미래를 더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또 이와 비슷하게 모든 선생님들은 본인의 학습 결과물을 반단톡방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가르쳤는지 학부모님들에게 그 결과물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아주 스스로를 이렇게 긴장하게 하고 더욱더 좋은 수업을 준비하게 하는 아주 좋은 저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모두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 동의가 돼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영어 실력을 쌓고 그것에 상응하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학생들의 어떤 성실함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성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프로그램의 어떤 전문성, 저희 선생님들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약속을 드릴 수 있고 저 또한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카이 567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